민주노총의 로고가 나왔고요. 아까 이제 국회 운영위도 이제 내년도 예산안 관련이었는데 정부가요 내년에 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 양대 노총에 각각 55억 원씩 임대보증금과 사무실 수리비를 지원하는 예산안을 어제 국회 상임위 통과시켰습니다. 고용노동부 취약노동자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양대 노총 55억씩 이게 총 110억을 지원한다는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지금 광화문에 있는 빌딩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 그거를 전세로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 돈을 국가에서 내주겠다. 민주노총 그냥 민간 단체입니다. 1년 수익이 4천억이 넘습니다. 정권 교체에 가장 크게 기여한 단체라는 거 아마 국민들 모두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봐도 대가성 지원 사업이고요. 매우 부당한 배임에 가까운 저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경제단체 그리고 노동단체 함께 지원해 왔다. 2030 세대에 쉬고 있는 청년들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현실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민주노총에 임차 보증금으로 55억을 지원한다? 저는 이거 국민께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욱 대변인, 예산안 편성된 거 한번 볼까요? 민주노총 본관 사무실 임차 보증 전환비 55억, 그리고 한국노총 중앙근로자 복지센터 시설 수리 및 교체비 55억. 뭐 이게 매년 뭐 그랬다면 뭐 100번 잡아서 매년 그랬다면 뭐 그래 관행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도 글쎄 뭐 이런 비판도 덜 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6년 만에 처음이라고 예산안 끼워놨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일단 이 노동단체들에 대해서 우리의 좀 인식을 좀 달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노동단체가 우리 사회를 떠받치는 하나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대화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복원해 보자라는 취지가 저는 이 예산에 좀 이제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노동단체들과 그동안 경영단체들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회적 대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또 앞으로 많은 이 기업들과 노동자들 간에 소위 또 노란부 봉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기업을 제약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두 그 단체들에게 일정한 그 보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전세금 대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안에서 보면은 어떤 이 시설 환경들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조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 노동단체를 어떤 정쟁의 어떤 도구처럼 이렇게 활용하지 않도록 서로가 더 많은 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 들고 지금 이게 뭐 매년 이런 식으로 그 보조금을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준욱 대변인 말씀처럼 뭐 글쎄요, 뭐 대화, 뭐 상생, 뭐 아름다운 취지라면 저도 뭐 일부 공감하겠습니다만 예산이 남아도는 거 아닌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야당에서 이런 지적하고 있고 이게 보니까 당초 정부 예산안 원안에는 없던 걸 끼워 넣었다. 왜 여당이 이렇게 통과시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어요. 정영진 변호사님. 이거 대통령 대선 청구서 아니냐라는 게 야당 시각이고 아니 지금 역대 쉬는 청년 2030 최대치인데 민주노총의 임차 보증금 50억이 웬 말이냐. 근데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민노총의 사회적 책임을 더 부과해서 걸맞는 역할을 하라고 요청하겠다.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글쎄요. 예산 끼워 넣기 했다는 것 자체가 편법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민노총이 서울시내 한복판에 6개증을 쓰고 있대요. 그런데 보증금이 31억인데 월세가 2,600만 원 나간다는 건데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이 월세 2,600만 원 꼬박꼬박 내는 게 아까우니까 이 월세를 전세로 돌리겠다. 그럼 보증금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어나는 보증금이 무려 55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존에 31억 합치면 86억 아닌가. 그런데
이거 우리가 조금 전에 봤지만 예. 정부에서 디딤돌 버팀목 예산 대폭 깎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세를 월세로 돌리자는 거였잖아요. 월세 예산은 증액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 청년들 이제 막 신혼부부들에 대해서는 왜 전세 사냐, 월세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민노총에서 매달 2,600만 원씩 내는 거 아까우니까 예. 전세로 돌려주시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 차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남아납니까? 우리나라가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투자해야 되는 그런 상황 바로 앞에 있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그런 부분들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대선 자금 청구서, 대선 청구서 운운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내년 예산 관련해서요. 저희 채널A의 단독 취재 내용 하나 더 있습니다. 앞서는 이제 고용노동부 얘기였고 여긴 통일부인데 통일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북한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돈도 작년보다 1,000억 이상 늘렸습니다. 윤석열 정부 북한 인권 사업이 정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실질적인 성과 전혀 못 냈고 북한 주민의 민생 악화로 이어진 측면이 있다라고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해서 북한 인권법도 남북 인권 협력법으로 개정하고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세부 내용은 뭐 정확하게 공개가 안 된 것 같은데 통일부 차관 출신 김기용 의원실 자료인 것 같아요. 그 내년 남북 경제협력 사업 개선 1,000억을 늘렸다. 정확히는 1,184억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돈을 어디다 쓰는 겁니까? 그건 모르죠. 북한이 어디다 쓸지. 결국 북한에 주면 뭐 우리가 지어놨던 건물도 다 폭파시키고 개성공단 다 폐쇄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자, 근데 북한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북한에 주면 이게 북한이 국민들에게,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겠습니까? 결국은 또 이거를 무기 만들고 핵 만들고 하는데 쓰지 않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견제 협력하겠다고 해놨는데 이거 어디다 쓰는지 이거에 대한 검증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북한에 대한 인권 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누가 어느 정부에 만들어졌냐면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졌습니다. 즉 진보 정권 때 인권 문제에 대한 강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이 옛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동영 장관은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예 이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런 정말 이 인류 보편적인 인권 문제, 특히 북한이 전 세계 최대 지금 인권 이 탄압국으로 지목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전혀 북한 인권 문제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그냥 북한에 대한 돈을 더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김정은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북한에 대한 인식 자체를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예산도 지금 적자 예산 편성해 놔놓고 북한이 저렇게 우리가 빌려간 돈 한 푼도 주지 않고 우리 건물 저렇게 묻어놓고 다 부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돈을 주겠다? 글쎄요. 정동영 장관 개인 돈으로 한번 줘보십시오. 에이, 그 마지막 말만 하나 했으면 뭐 1,000억 정동영 장관은 없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순화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최재문 교수님. 그러니까 성혜란 기자의 단독 취재 내용 중에는 북한에 빌려주고 못 받은 돈이 3조 원인데 왜 1,000억 늘려주냐. 단순한 얘기를 하면 오늘 오전인가요? 북한이 우리가 지금 정말 안간힘 써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수함 건조 승인 받아냈잖아요. 뭐 아직 어디가 질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북한이 적반하장도 아니고 핵잠수함에 크게 반발하던데 물론 이 외교 안보 노선과 평화 노선은 달리 볼 수도 있는데 어디다 어떻게 쓸지도 모르는 걸 1,000억 늘려준다라는 게 상식적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돈을 그냥 퍼주는 게 아니고요. 예. 경협 사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을 북한에 얼마를 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지금 보니까 그 2026년 남북 협력 기금 프로그램 세부 사항 편성 현황을 쭉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예. 작년도에도 공유하청 공동 이용이 뭐 9천억 정도 되는 거, 예. 9천만 원인가 이게 뭐 제가 지금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9천만 원이겠죠, 뭐. 예. 그리고 교류 협력, 예. 민간 위탁, 경제 협력, 경원선 복원, 예. 공동 연락 사무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게 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의가 된 사안에 아니, 대해서 근데 말씀 그렇지 투자를 하는 죄송한데 거예요. 북한 김정은은 지금 두 국가론이라고 하고 아니, 그러니까. 경제협력 같이 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아니, 예. 사실상의 퍼주기 아니냐 이런 비판인 그러니까 거죠. 실제 이게 그럼 집행이 되려면 예. 이게 예산이 편성됐더라도 이걸 예산 편성해서 무조건 다 이거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북한과 우리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올해 좀 더 이제 내년이죠. 내년 예산에서 예. 남북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좀 평화 무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100% 2,211억이 예산이 배정돼 있지만 다 집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건 이제 남북 관계 개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뭐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경인선이나 이런 이제 도로라든지 철도 같은 거 물론 북한이 늘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우리가 뭐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북 철도 만들어 가지고 시베리아까지 가서 경제 협력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산을 투입해서 경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개선됐을 때 경제 협력을 하는 자금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 집행되는 거 아니라고 봅니다. 저 보시는 게 우리가 돈 들어서 만든 거 저 대도 폭파한 맞아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데 폭파 안 그걸 되니까. 또 왜 또 우리가 줘요? 아니 예를 들면 주는 게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왜 편성을 하냐고요. 저렇게 아니. 했는 거 받아내지도 못하면서 아니. 이 예산 자체를 편성해 놓았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남북 관계라는 게 지금 이원정 의원 얘기처럼 늘 좋으면 좋겠죠. 그리고 저렇게 북한이 행동한 걸 옹호하는 게 아니고 나쁜 행동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건 남북 관계를 완전히 알겠습니다. 단절시킬 수는 예. 없잖아요. 여기까지만 그런 차원에서 듣죠.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가기 위한 예. 하나의 예산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예. 오랜만에 소리만 안 듣고 두 분의 투샷만 보면 정겨워 보였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민노총 관련 예산 혹은 북한 관련 예산 야당의 비판 공세까지 내년도 예산을 두고 지금 정치권이 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